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뒤 북한에서 소멸을 했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전국 태풍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이마경 기상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부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출연도 해주시고 태풍 상황 전해주셨는데 태풍 카눈 수도권을 지나 북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상보다는 3시간 정도 일찍 소멸한 거라고요? 네,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6시 북한 평양 인근에서 소멸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죠. 어제 오전 9시 20분에 태풍 카눈이 경남 거제에 상륙한 다음에 이제 충청과 수도권을 지나서 북한까지 향한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소멸한 게 있습니다. 한 3시간 네. 정도 힘이 많이 빠지면서 예상보다는 빠르게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네. 완전히 수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내륙을 정말 남에서 북으로 관통해서 나간 첫 번째 태풍이 됐는데요. 네. 처음부터 굉장히 이례적인 진로를 택했었고 그 이후에 경로도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나라를 정말 종단하는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그런 첫 태풍이 됐습니다. 예. 따져보면 한 15시간 정도 한반도에 머문 것 같습니다. 오전 9시에 경남 거제에 상륙한 다음에 이제 어젯밤 9시 정도에 이제 수도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잔류한 시간까지 보면은 약 15시간 정도 한반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 굉장히 느렸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를 강타한 흰난로의 경우에는 속도가 한 40km 정도였는데 시속.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한 20km 정도로 굉장히 느림보 태풍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리게 이동함과 더해서 굉장히 오래 잔류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었고요. 예. 네, 이번 태풍이 이제 힘이 좀 없어서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소멸을 했고 또 굉장히 느리고 오래 잔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 이마경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이번 카눈의 특징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느린 태풍이다. 15시간이면 굉장히 오래 머물렀고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초반에 좀 있다 하다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런데 네. 아침 일찍 돼서 거의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있었으니까요. 네. 태풍이 뭐 속도를 내지 못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짚어보죠. 네, 우선 태풍 카눈은 사실 일본 기수에서 북상할 때도 그렇게 속도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 태풍을 이끌어주는 지향류가 없는 건데요. 네. 이 태풍이 힘을 받아서 위로 쭉 올라가려면 굉장히 더 센 바람이 태풍을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고기압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고기압 사이에서 태풍이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또 제트 기류까지 위치하면서 예. 지향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는 태풍이 이제 상륙한 다음에 내륙에 상륙한 다음에 굉장히 큰 힘을 받아서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로 좀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이 태풍을 견인해줄 만한 굉장히 큰 그 바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상층에는 제트기류라고 해서 이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맞아요. 통상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을 하면 이 편서풍이 태풍의 머리채를 낚아채간다 이런 표현 좀 하거든요. 끌고 가는군요. 네, 끌고 나가는 게 정상인데 네, 이 네. 끌어줄 편서풍이 더 위에 있어서 이 태풍이 올라가도 얘를 잡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약에 확장을 하면 그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눈이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나가는 시점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기류도 따라주지 않았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따라주지 않으면서 태풍 카눈이 혼자서의 힘으로만 북상을 해야 되는 거죠. 혼자 힘으로 북상을 하다 보니 어느 누구의 힘을 받아서 견인받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약하게 올라가다 예상보다 빠르게 소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카눈의 특징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갈지자 형태로 이동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8월 3일에 먼저 처음에 대만 북쪽에서 북상하려다가 동진으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그렇죠. 대만에서 한 차례 바뀌었고요. 8월 7일 일본 가고시마 해상에서 또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방향 전환을 2번이나 한 이례적인 태풍이다. 이렇게
하나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를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관통하면서 느리게 통과를 했다. 이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향류가 없었다. 이 태풍을 굉장히 큰 힘으로 끌고 나가줄 큰 바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력이 없었다. 네, 예. 그래서 매우 느리게 이동한 특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아까 또 제트 기류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층 기압골과의 상호작용이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카눈이 혼자서의 힘으로만 북상하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내륙을 관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난 9일부터 비가 얼마나 왔는지도 좀 음. 짚어보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비가 가장 많이 내렸나요? 네,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은 이제 강원 고성인데요. 그 속초 지점에서 비가 가장 많이 관측이 됐습니다. 예. 이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402mm 정도가 내렸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고성에서는 시간당 강수도 80mm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 우리가 통상 극한호우라는 개념을 올해 들어서 특히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극한호우의 개념이 1시간에 비가 72mm 이상 떨어질 때 쓰거든요. 근데 80mm 이상이면은 이미 그 극한호우의 기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원 영동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태백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형 효과, 그 지형적인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 이에 더해서 이미 태백산맥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랑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태풍뿐만이 아니라 이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져서 예. 강원 영동에 특히나 비가 많이 집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비가 또 많이 내린 곳이 이제 경남 부근입니다. 사실 태풍 카눈이 그 일본 가고시마 해상 쪽에서 굉장히 정체하면서 느리게 이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태풍의 머리 부분부터 이미 그 남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이미 일찍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서도 비가 좀 많이 집중이 됐었고 한 300mm 이상 많은 비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바람 피해도 좀 봐야 될 텐데 그 부산 쪽 가덕도 쪽에서 엄청 바람 많이 불었다면서요? 네, 가덕도에서는 초속 34.9m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좀 기록적인 바람,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또 남해안과 동해안 중심으로도 초속 20에서 3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좀 불었고 예. 또 그 밖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도 15에서 25m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 곳에서는 피해도 발생했을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뭐 그 뉴스로도 이상현 기자의 연결도 해봤는데 강원도 쪽 이제 그 비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 공식적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만 네. 밤사이 피해 상황 좀 짚어보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대본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예, 예. 네, 앞서 어제 대구 군위군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아직 그 태풍과의 연관성은 지금 확인을 하는 중이어서 중대본이 공식적인 집계로 지금 넣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실종하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다가 이동 중에 소하천에 추락해 실종되셨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대본에서는 이제 11시에 피해 현황을 지금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도 인명 피해는 잠정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예. 안전사고에서는 이제 사망 1명, 실종 1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 도로 침수나 유실이 좀 많았습니다. 예. 보시면은 한 70건 정도의 예. 도로 침수와 유실이 있었고요. 비가 좀 집중됐던 부산 지역에서는 39건으로 가장 그 비율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주택 침수의 경우는 한 30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한 4만 6천여 세대가 정전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복구율이 98% 정도로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예. 아마 좀 정전으로 인해서 약간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창원에서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어제 뉴스 통해서도 계속해서 들으셨을 텐데 예, 예. 그 시내버스 바닥 위로 그 맨홀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오른 겁니다. 벌써 바닥이 뚫렸어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어요. 네, 화면에 예. 나오는 것처럼 벌써 예. 바닥이 뚫린 건데요. 이 하수가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당시 승객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다행히 좌석이 아닌 그 바닥 정중앙으로 올라와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맨홀 뚜껑 관련해서 사고가 사실은 지난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이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총격해서 승객이 타박상을 입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맨홀 뚜껑의 경우에는 무게가 거의 40kg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맨홀 관련해서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기술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이 맨홀 주변을 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 걸어 다니실 때도 가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도 웬만하면은 맨홀 위를 지나가지 않는 그런 걸 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안전꽃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최대한 차량이나 시민들이 지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해 상황 이렇게 짚어봤고요. 네. 태풍 카눈이 소멸을 하기는 했는데 서울은 또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가 꽤 많이 내렸거든요. 네. 이게 태풍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 태풍 끄트머리에 남은 비구름대 영향이 아직 있어서 예. 우리나라가 내일까지는 좀 비가 내릴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강원도의 경우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고 오늘 밤까지는 충남,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강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최대 60mm 정도로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오늘 밤에는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비가 적게 내리는 곳에는 한 5mm 안팎의 비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예. 현재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태풍이 막 지나갔기 때문에 아직 대기 중에 수증기가 좀 남아 있어서 이 낮 기온이 지금 한 30도 정도로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이 수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낮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대기가 좀 불안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요. 네, 예.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상 강수량은 한 40mm 안팎이 되겠고요. 예. 굉장히 좀 요란하게 내리기 때문에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태풍 지나면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는 좀 주시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고요. 네. 자, 6호 태풍 카눈은 이제 한반도를 천천히 통과해서 관통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으로 오고 있는 태풍을 또 살펴봐야 될 텐데 7호 태풍 이번 이름이 난이에요. 한 글자인데 연달아서 한반도에 피해 주지 않을까 걱정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한반도를 관통할 때,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때 계속해서 밑에서는 이제 란이 발달을 해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란의 경로는 정확하게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고 현재 강풍 반경이 한 370km 정도가 되는데요. 예. 카눈처럼 한반도를 덮을 정도의 굉장히 넓은 크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할 때만 해도 예. 강도가 중정도에서 강으로 막 바뀌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이게 매우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7m 정도로 매우 강한 세력으로 일본을 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예. 네, 광복절에 정확히 일본 도쿄를 관통할 걸로 지금으로서는 아주 유력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 란이 한반도에 영향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네, 네. 사실은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일본을 관통하고 난 뒤에 어느 진로를 택할지 이걸 또 예전처럼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 당연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후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영향 가능성이 좀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광복절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비가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풍에서 유입되는 이 바람이랑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합쳐지면서 조금 이제 동해안 중심으로 네. 비가 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 8호 태풍 도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이 기상청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허리케인이 발생을 해서 예. 이 허리케인이 만약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즉시 8호 태풍 도라로 발생할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허리케인이군요. 허리케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1일 음. 밤 전후, 그러니까 오늘 밤 전후로 이 허리케인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8호 태풍 도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도 기상청이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군요. 7호, 8호까지 짚어봤는데 네.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할지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지금 7호 태풍 일본을 향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5호는 중국 향했었고 6호는 당장 우리나라 향했었고 이게 연달아서 근접국에 다 하나씩 태풍이 향하게 됐네요. 네, 정말 연달아서 발생한 태풍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향했다가 또 우리나라를 향했다가 일본을 하나씩 향하고 차례로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각 수도를 정말 차례대로 강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좀 우연일 수 있겠는데 정확히 이 세 개 나라가 세 개 나라의 수도를 그러니까 네. 태풍이 베이징과 서울, 도쿄를 좀 택한 것들이 좀 제가 좀 신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 네. 근데 올해 발생한 태풍이 대부분 좀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발생한 태풍들도 다 3개국을 거쳤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태풍이 좀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사실 그 여름 태풍도 여름 태풍입니다만 저희가 항상 그 뉴스에서 많이 보도한 것이 이제 네. 장마철 지나고 나서 9월, 10월에 올 이 가을 태풍을 주시하게 되는데 지난해 그 흰남노 때도 그랬고요. 가을에 발생한 태풍의 위력이 굉장히 좀 세지 않습니까? 네. 특징 좀 짚어볼까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통상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에 태풍이 강하게 발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땅은 굉장히 빠르게 데워지는 반면에 이 물은 좀 느리게 데워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왜 라면 먹으려고 물 끓여도 물 좀 늦게 데워지잖아요. 바로 그렇죠. 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름철에 이미 그 뜨거운 기온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서서히 데워진 겁니다. 그게 가을에 절정을 찍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데워진 바닷물의 그 영향이 가을에 크게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하다, 위력이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흰남노의 경우에는 9월에 발생을 했죠. 가을 태풍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나라를 강타를 했었고 제주도와 영남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올해 가을 태풍이 또 이렇게 강력하지는 않을까 좀 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1도에서 2도가량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해수면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태풍이 올 가을에도 좀 기록적으로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가을 태풍이 강력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만반의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좀 더 이제 여름 태풍을 우리가 또 거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좀 대비를 철저히 해서 큰 피해를 최소화한 만큼 가을 태풍에는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가을 태풍도 가을 태풍이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태풍이 오기 전에 굉장히 한반도가 찜통더위를 엄청 네. 뜨거웠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태풍이 뭐 매듭이 지어지고 또 다시 굉장히 더워지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내용도 한번 전달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이 오기 전에 거의 뭐 수일째 폭염 경보가 거의 내려졌었죠. 매일이었죠, 뭐. 네, 예. 정말 푹푹 찌는 찜통 더위, 뭐 가마솥 더위라는 말을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일단 낮 기온만 좀 살펴보면 뭐 3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낮 기온이 한 30도에서 32도 선을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최고 기온은 조금 내려가는 거군요. 네, 예. 예년의 더운 여름철 날씨 그 기온을 유지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크게 비 예보는 없고 좀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정도로만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란의 영향을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5일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또 주말 연휴에 좀 기온을 좀 살펴보면은 예. 토요일부터 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즉 예. 내일부터는 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 예. 이미 태풍이 한 차례 왔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낮에 낮 기온이 오르면서 좀 꿉꿉할 수 있겠고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체감 온도로 이제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를 때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하는데 습도가 이미 높아지면은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꼭 양산 챙기셔야겠고요. 예. 13일부터 16일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씨인데 예. 이때도 이제 우리나라 상층에 지금 저기압이 있거든요. 이 저기압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흐릅니다. 이 찬 공기가 흐르면서 낮 기온은 올라 있는데 또 찬 공기랑 같이 부딪히면서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할 수 있군요. 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잦은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날씨 예보를 확인하실 때 좀 날이 맑더라도 예. 우산을 좀 챙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오늘 이 시간 이마경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